청년을 위한 정책이 4,0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한테 맞는 건 몇 개일까요? 오늘 소개할 보고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 청년들의 근로준비도 연구입니다. 혹시 이런 사이트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온통청년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들을 모아놓은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사이트의 모든 정책을 모아서 누굴 위한 정책들이 많은지, 어떤 주제의 정책들이 많은지를 알아보는 과정이 들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관심 있는 내용들 위주로 파악해 봤는데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들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만들어져 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물론 텍스트 기반 분석 자료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의 내용이 모든 정책을 제대로 분석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제목을 보고 궁금한 부분만 따로 뽑아서 봤는데요. 특정한 정책이 생겼다고 해서 이게 모두 다 좋은 겁니다 라고 하기에는 정책도 따로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우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정책이 사실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외에는 복지나 문화, 주거 혹은 교육 관련한 내용들이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의 경우는 대학 재학 중이거나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들이 많고요. 한편 미취업자 대상의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것도 이 보고서의 결론이었습니다. 일자리에 관한 정책은 79.4%, 복지나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정책은 8% 순인데요. 이걸 보면 대부분의 정책이 청년을 바라보는 관점은 일자리가 있어야 생활이 가능하지 라는 순서일 텐데, 한편으로는 정책이 생활을 안정시키고 나서야 일자리에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어요. 사실 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일자리다 보니 이쪽에 정책이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정책의 대상이 제한 없음으로 나와 있는데요.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타겟이 모두라는 정책 혹은 상품을 다르게 돌려 말하면 타겟이 없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거든요. 숫자와 표로만 나와 있는 이 데이터에서 혹시 특정 타겟을 위한 정책이 몇 개나 되는지 살펴보려면 어떤 시각화 방식이 유리한지도 직접 그려봤습니다. 차트부터 먼저 삽입해 볼게요. 잡아주시고 방식으로 지금 들어가 있죠. 이거를 다 한번 따볼 텐데 제일 중요한 게 헷갈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칸이 들어갈 배경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표를 한번 써볼게요. 선을 일일이 그리는 것보다는 그 표의 배경 선만 가지고 작성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빼버리고 이렇게 아무것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의 크기가 큰 애들이 무조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다른 그 방향이나 다른 개체들에 조금 더 집중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과감하게 색상을 좀 빼주세요. 그리고 집중하려고 하는 구간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 구간을 좀 이야기를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에 내가 좀 더 관심을 가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색상을 하나만 주셔도 되고요. 원래는 근데 버블 차트에서는
버블의 크기, 위치, 그 다음에 색상 이 정도 차이로 두거든요. 그럼 이제 누가 봐도 어느 지점에 집중해야 된다는 게 딱 보이죠. 좀 더 쉽게 편집하기 위해서 이미지로 좀 가져왔습니다. 딱히 정해진 이유는 이 상황에서는 없긴 한데, 그 표가 가로 세로에 너무 정확하게 딱 들어가 있으면요, 글자 들어갈 공간 잡기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좀 이걸 비틀어서 가지고 오고 싶어서 한번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이유는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이랑도 사실 좀 연관이 되는데, 제한이 없잖아요. 그러면 맞춤형을 찾기가 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재직자인데 제한 없음에 들어가 있는 정책은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창업자가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일 수도 있고, 위치업자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적인 그 방향을 좀 놓다 보니까 재직자한테 딱 맞춘 형태의 맞춤형 정책 부분에선 좀 약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정리할까요? 첫째, 전체 정책수로 실적을 따질 시기는 지난 것 같습니다. 숫자가 많다는 게 잘 되고 있다는 뜻은 아닐 수 있으니까요. 어디에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같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둘째, 상대적인 숫자의 비교는 버블 차트로도 직관적인 처리가 가능합니다. 어디가 두껍고 어디가 얇은지가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숫자를 굳이 다 읽지 않아도 많고 적음이 바로 보이는 게 시각화의 장점이죠. 셋째, 모든 것의 시작을 일자리로 두기보다 생활이 먼저 안정된 다음에 일자리를 찾는 방향은 어떨까요? 순서 하나가 달라지면 정책의 모양도 많이 달라지거든요. 이 숫자들이 결국 누군가의 성적표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적표를 제대로 매기려면 정작 필요한 사람들의 평가도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나 구독 버튼으로 알려주시거나 정보 디자이너 센으로 검색하셔서 데이터 시각화 관련한 정보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알림 버튼도 환영이고요. 댓글로 궁금한 부분 남겨주시면 언제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